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의 공공분양 본청약이 시작됐는데요.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앞두고 실제 집을 미리 구경할 수 있는 견본주택도 공개됐는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체 2만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A7, A8 블록 주택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6년 만입니다. A7, A8 구역의 공급 물량은 전체 865가구, 최고 15층, 전세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021년 사전 청약 당시 경쟁률 A7 블록은 23대 1, A8 블록은 9대 1이었습니다. 분양 가격은 평균 5억 2천만 원으로 당초 추정가보다 8,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LH 공공주택본부에서 내놓는 주택의 디자인이 민간 주택에 비해서 전혀 지지지 않더라. 저희 50평 아파트 주고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평형도 잘 나오고 굉장히 품질이 우수해졌다. 인근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에는 SK그룹, 대한항공 등 대기업의 입주가 예정된 만큼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또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 오정역이 도보권에 있어 서울 홍대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대장역과 오정역을 신도시 양쪽에 유치를 해서 정말 명품 주거단지가 있고 또 SK와 대한항공의 첨단 모빌리티 단지가 들어서면 그야말로 직주락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대장 신도시가 될 것이고. 동시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도 공개됐습니다. 전체 1,640가구 가운데 1,099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물량.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인 소형 평수입니다. 분양가는 평균 5억 원 수준. 연 1.3%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7월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에서도 빠집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입주 대상입니다. 오는 14일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분양가가 좀 싸다는 게 저희한테 큰 메리트였고 대출 상품이 좀 괜찮더라고요. 다음 달에 결혼 예정인데요. 지금 직장이 강남이고 여자친구 직장은 인천인데 중간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다가 부천 대장지구가 입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서부권과 맞닿아 있고 광역교통망 신설도 확정된 만큼 이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얼마만큼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정부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천 광역버스 노선 등 수도권 광역버스 신설에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토부 대강위는 조만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신규 노선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대강위 수요 조사에 부천 옥길 범박에서 서울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노선 설계 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전무한 지역으로 특히 부천 옥길 범박 지역은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넘어 추경의 목적인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수도권 광역버스 12개 신규 노선 예산을 확보했으니 옥길 범박 광역버스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인천시가 정부에 요청한 추가 경정 예산은 14개 사업 602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절반 수준인 359억 원. 이 예산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송도 컨벤시아 인프라 개선 12억 원과 인천 1, 2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47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300억 원 등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정부 예산 확보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올해 정부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예산 1,054억 원 전액 11호 부담해야 했지만 300억 원 국비가 지원되면서 캐시백 혜택 정책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에 인천 지역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를 편입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국토부가 주도하는 타당성 평가 관련 사업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인천 현안 사업은 북한 소음 피해 대응 45억 3천만 원을 비롯해 인천 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 17억 2천만 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지원 98억 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0억 원 등입니다. 앞서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인천시 예산을 포함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집중해 필수 추경으로 편성됐습니다. 확정된 산불 피해 예산은 신속한 피해 복구에 1조 4천억 원,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 1조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통상 리스크 대응에는 2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이 지난 7년 동안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해온 혐의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 회사로 보낸 뒤 미국 정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중국산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 180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했고 정품 일련 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하며 국내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500가구 입주 예비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5일간입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월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시에서 대신 내줍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 임대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지원 한도액인 2억 4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4월 30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앞서 지난 3월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 입주자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인천의 응급환자 이송과 출산 환경 개선 정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민평가 부문에서 시 부문 중 유일하게 제출한 2건 모두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응급환자 이송, 수용체계 개선 사례는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닥터카 및 닥터 헬기 운영을 통한 육상, 항공 응급이송 체계를 마련한 점이 주요한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태아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의료적 지원 확대와 주택 마련, 교통비, 금융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저출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합동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두 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는 16일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금지됩니다. 통행 금지 기기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동장치 통행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 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먼저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등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저지대를 집중 관리합니다. 또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 수위계를 활용해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실시간 수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관악, 동작, 영등포구 등 15개 골목길에 전국 최초로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을 시범 도입해 집중호우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 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룸 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만기가 되면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 장애 청년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재단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정성평가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상승했고 정량평가는 3년 만에 3위 안에 진입했는데요. 도는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과 초등 돌봄 활성화, 지역 응급 환자 이송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취약계층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군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 7대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며 시군과 협의되는 자치단체에 한해 시군비 340여억 원을 포함해 1,140여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실태 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순위를 결정하고 상위 20%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